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987년 여름이었어요. 충북 영동 외삼촌 집에서 방학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가 황소개구리가 전국을 점령하던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황소개구리 문제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세요? 논에 개울에 저수지에 어디든 황소개구리였어요. 그 으어엉 하는 소리가 밤새 울려 퍼졌죠. 근데 문제는 얘네가 뭐든지 닥치는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특히 뱀들한테는 치욕이었어요. 원래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게 자연의 순리잖아요. 근데 황소개구리는 덩치가 커서 오히려 어린 뱀을 잡아먹었거든요. 뱀 입장에선 완전히 자존심이 박살난 거죠. 외삼촌 집 뒤편에 뱀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담장 및 돌무더기 사이였는데 그 돌무더기가 좀 특이했어요. 옛날 장독대 밑에 깔았던 납작한 돌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 틈새로 뱀들이 드나들었죠. 구멍 입구는 손바닥만 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꽤 넓었을 거예요. 가끔 그 안에서 스르르륵 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여러 마리가 사는 게 분명했어요. 외숙모가 맨날 걱정하셨죠. 뱀이 집에 들어올까 봐 무섭다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관찰했어요. 뱀들이 언제 나오고 어디로 가는지. 어느 날 밤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개울가에서 황소개구리 울음소리가 으어엉하고 나자마자 그 뱀 구멍에서 뱀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나오더라고요. 머리를 쭉 빼고 혀를 날름거리면서 소리 나는 쪽을 노려보는데 완전히 살기가 느껴졌어요. 개울가로 가더니 한참 있다가 돌아오는데 상처투성이었어요. 비늘이 벗겨지고 몸을 질질 끌면서 왔죠. 황소개구리한테 당한 거예요. 아 이거다 싶었죠. 얘네한테 황소개구리는 그냥 먹잇감이 아니라 원수구나. 뱀은 영역 동물이에요. 한번 자리 잡으면 거기서 평생 살죠. 근데 그 영역 안에 황소개구리가 나타나서 새끼들을 잡아먹고 다니면 얘네 입장에선 전쟁이에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외삼촌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하나 그리고 큰 잠자리채 있어요. 잠자리채는 외삼촌이 물고기 잡을 때 쓰던 건데 망이 깊고 튼튼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황소개구리 소리를 어떻게 녹음하냐는 거였죠.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너 개울가 가서 황소개구리 소리 좀 녹음해 줄래? 친구가 카세트 녹음기 들고 개울가에서 1시간 동안 녹음해 왔어요. 으어엉 소리가 가득 담긴 테이프였죠. 여러분 뱀이 청각이 없다고 알고 계시죠? 그거 반만 맞아요. 귀는 없지만 턱뼈와 배로 땅의 진동을 느껴요. 특히 낮은 소리 황소개구리 같은 울음소리에 엄청 민감하대요. 도서관 책에서 봤어요. 저녁 7시쯤 해가 막질 무렵이었어요. 뱀들이 제일 활동적일 시간이죠. 뱀 구멍 앞 1m 거리에 카세트를 놓고 볼륨을 최대로 올렸어요. 그리고 으어엉 으어엉 황소개구리 울음소리를 틀었죠. 처음엔 조용했어요. 근데 1분쯤 지나자 구멍 안이 술렁이더라고요. 돌 틈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큰 놈 하나가 머리를 쑥 내밀었어요. 검은색의 노란 줄무늬가 있는 놈이었어요. 혀를 날름거리면서 주변을 살피는데 완전히 화난 표정이었어요. 쏜살같이 소리 나는 쪽으로 돌진했어요. 전 그 순간 잠자리채로 휙 떴어요. 한 마리 잡았어요. 자루에 넣고 입구를 단단히 묶었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10분 뒤에 또 한 마리가 나왔어요. 이번 건 조금 작았어요. 똑같이 잡았죠. 그 다음엔 15분 뒤에 또 나왔어요. 이번엔 중간 크기. 여러분 뱀이 얼마나 복수심이 강한지 아세요? 가족이 하나씩 사라지는데도 계속 나왔어요. 황소개구리 소리만 들으면 이성을 잃는 거예요. 20분 뒤에는 정말 큰 놈이 나왔어요. 손목만 했죠. 길이도 1m는 넘어 보였어요. 근데 얘도 똑같았어요. 머리를 번쩍 들고 카세트 쪽으로 돌진했죠. 전 잠자리채를 휘둘렀는데 이번엔 좀 버둥거렸어요. 힘이 셌거든요. 근데 결국 잡았어요. 그날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뱀 7마리를 잡았어요. 잡은 뱀들은 자루에 담아서 외삼촌한테 드렸어요. 외삼촌이 그걸 동네 어른들한테 나눠드렸죠. 그때 뱀탕 해먹으면 몸에 좋다고들 했거든요. 외삼촌이 놀라서 물었어요. 이걸 어떻게 잡았니? 전 대답했어요. 황소개구리 소리 틀어줬어요. 외삼촌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게 말이 되냐? 뱀이 소리를 듣나? 땅 진동으로 느껴요. 책에서 봤어요. 외삼촌은 한참을 저를 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별걸 다 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외삼촌이 친척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셨나봐요. 그러다 우리 아빠 귀에까지 들어간 거죠. 며칠 뒤 아빠가 저를 불렀어요.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너 뱀을 어떻게 잡았다고? 황소개구리 소리 틀어서요. 그게 말이 되냐? 중학생이 뱀을 7마리나? 아빠는 쥐 잡듯 저를 취조했어요. 어디서 샀냐? 누구한테 받았냐? 정말 네가 잡은 거 맞냐? 계속 물었죠. 근데 전 끝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아빠는 제가 뭔가 위험한 짓을 한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표정이 그랬어요. 이 녀석이 또 무슨 사고를 칠까 하는 표정. 결국 전 그냥 외삼촌이 다 봤어요. 물어보세요 라고만 했죠. 아빠는 한참을 저를 노려보시다가 한숨만 푹 쉬셨어요. 그때 느꼈어요. 어떤 진실은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걸. 특히 너무 쉽게 이뤄진 일은요. 가만 생각해보면 불쌍하기도 해요. 그 뱀들. 자기 영역에서 평화롭게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황소개구리 때문에 온 가족이 위험에 처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1987년이었어요. 뱀들한테는 정말 지옥의 시대였죠. 여러분, 카세트 하나로 뱀 7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겠어요? 근데 그게 1987년 여름에 제가 직접 해본 일이에요. 충북 영동 외삼촌 집에서요.